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코코룸의 커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콘텐츠를 리뷰해볼까 좀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지다가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해볼 거냐, 바로 동생 없이 간만에 싱글로 돌아온, 장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던 남자 이찬혁 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앨범 에로스로 돌아왔는데요. 이 전작 1집 에러에 이어서 2집입니다. 근데 이 1집 에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곡이 아마 파노라마, 장래희망 이런 곡들? 그래서 이 1집이 자신의 죽음을 주제로 했다면 이번 2집은 타인의 죽음을 주제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 앨범 제목도 에로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랑 이별을 하면 적어도 내 세계에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겪게 되면 뭐 더 이상 그 사람을 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연락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죽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랑의 죽음과 실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또 맞닿아 있는 자연스러운 연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앨범으로 그동안 이제 수연은 CD를 삼켰고 찬혁은 DD를 삼켰다. 이런 좀 농담이 있긴 했지만 이번 앨범으로 사실은 다들 더 이상 GD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이제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타일링은 여전히 GD랑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노래 자체는 오히려 자이언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 비비드라라 러브 댓글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는 뭐 조용필, 또 마이클 잭슨, 위켄드 이런 다양한 가수들이 생각난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럼 이제 노래별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면요. 비비드 랄라 러브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이 비비드 랄라 러브잖아요. 희망적이고 정말 꿈들 같은 그런 사랑을 이런 제목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비비드 랄라 러브 외에 이런 진짜 사랑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회의가 주제예요. 그래서 무대랑 뮤비도 가장 화려하기도 하고요. 듣기에도 또 제일 대중성이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대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진짜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무대가 화제가 됐는데 여기 등장하는 댄서들, 또 뮤비에도 등장하는 같은 댄서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실제 뮤지컬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소증을 앓고 있는 이 배우분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 배우분의 정체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93년생 김유남 배우고요. 실제로 반엄 위대한 쇼맨 뮤지컬에서 이 외소증이 있는 캐릭터인 톰섬 장군 역을 맡기도 한 배우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소증을 앓고 있는 배우님을 이찬혁 군이 왜 섭외를 했을까? 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이 백댄서들의 구성을 보면요. 보통 가수의 백댄서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실루엣에 좀 눈에 튀지 않는 가수의 백그라운드가 잘 돼줄 수 있는 구성으로 짜는 것과 반면에 이번 이 무대의 백댄서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좀 어느 정도 일부러 다양한 실루엣의 댄서들을 섭외를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면 키도 모두 다르고요. 뭐 남자처럼 얼핏 보였지만 여자인 백댄서 분도 중간에 섞여 있고요. 체형도 키도 이렇게 모두 다른 댄서들을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왜냐면 사랑의 죽음 앞에서는 정말 이 키도 체형도 성별도 다양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일선상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어떻게 보면 사랑 앞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댄서랑 배우들 중에 가장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유남 배우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가 있는 캐스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디스토피아 같은 이 분위기가 낭낭한 뮤비가 굉장히 시선을 끄는데요. 이 무대가 굉장히 좀 90년대 낭만을 표현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과 다르게 완전 파괴적인 분위기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근데 이 뮤비 도대체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궁금한 분들 많으셨죠? 일단 뮤비를 이해할 때 알고 보면 도움이 되는 비유는요, 이 찬혁이 손에 쥐고 있는 총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사랑의 종말, 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찬혁에 등장한 흰 새는 이 제목이기도 한 비비드 라라 러브,
천국 같은 사랑을 찾고 있는 찬혁의 희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죽음은 실제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죽음, 사랑의 끝을 의미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뮤비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 사랑의 정말을 눈앞에 둔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뮤비 시작에 굉장히 개걸스러운 장면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막 개걸스럽게 뭐 먹고 액체를 마시고 살을 부대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왜 무엇인가 어차피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좀 그동안 참아왔어도 하고 싶은 말이랑 행동을 막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치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막 묵혀왔던 말들을 막 한다든지 다이어트가 어차피 망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그냥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를 다 한 번에 먹어버린다든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욕이랑 성욕을 막 욕구를 막 분출하는 장면이 어차피 사랑을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마구 쏟아내는 욕구들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2절 장면부터가 또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찬혁이 뒤로 이렇게 떨어지고 자연수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죽음인 거죠. 그래서 잠깐 평화를 되찾는 듯 보이다가 관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옵니다. 이 지상의 연회장과 달리 한층 더 화려한 분위기에서 이 지하에서 파티가 벌어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제 모두 끝났고, 즉 이 세계의 사랑도 끝났고 사후 세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삶이라고 보고 그게 끝났다면 이 죽음 뒤의 사후 세계는 누군가와의 사랑이 끝난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찬혁은 여기서 뭔가 다를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미소를 짓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마치 투어를 하는 듯이 찬혁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또 한 번 치인 찬혁은 끌려가고요. 또다시 눈앞에 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사랑의 종말을 맞았을 때 이게 뭔가 다른가 싶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 사랑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이 있잖아요. 이 비비드라라 러브, 하나의 어떤 천국 같은 사랑을 꿈꿨지만 이 새를 뒤쫓는 죽음의 날개가 계속해서 드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찬혁은요, 이 총을 끌어안고 춤을 추고요. 혼자 바닥을 뒹굴면서 괴로워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본인이 이걸 직접 끝내고 싶다는 듯이 방아쇠를 겨누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완벽한 하나의 사랑, 비비드라라 러브는 없다는 걸 알아채게 되는 이 과정의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뮤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무대에서는 조금 더 낭만 있게 그려냈죠? 뭐 진정한 사랑은 없고 한때 그런 게 있었다는 전설을 전해주는 듯한 뮤지컬 속 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비비드라라 러브 뿐만이 아니라 이 앨범 전체적으로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90년대 바이브가 깔려 있는데요. 이 멸종위기 사랑에서는 종말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90년대에는 이 새천년이 다가오면서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마치 그런 90년대 종말론 같은 좀 아포칼립스를 생각하는 그런 낭만 같은 게 이 앨범 전체에서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멸종위기 사랑 같은 경우는 그런 낭만의 끝판왕인데요. 상실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그걸 아예 낭만화한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정말론이라는 가사가 사랑의 정말로처럼 들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곡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둘이 만들어지는 사랑 이런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좀 한글을 활용했지만 그전에 없었던 표현을 만들어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비비드라라 러브와 멸종위기 사랑에 이어서 또 프로모션이 조금 됐던 곡이죠. 돌아버렸어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이너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듣다 보니까 계속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뮤비가 굉장히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세 곡과 달리 나머지 수록곡들은 아무래도 듣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싱글 하나만 탁 던지는 게 너무너무 보편화가 된 요즘 세상에서 이 앨범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였고요. 전체적인 주제가 비슷합니다. 2부 같은 경우는 폐허 속에서 남은 내 유일한 빛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그런 곡이고요. 엔드류에서도 세상의 끝, 폐허가 된 세계가 등장을 하고요. 빛나는 세상 같은 경우는 마치 미래의 산소호흡기를 쓴 아니면 로봇이 돼버린 우리가 부른 노래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요, 그냥 단순한 중이병스러운 세계관 설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요, 아마 이게 실제 이찬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빛나는 세상에서 빛나는 세상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걸 바라는 우린 빛이 날 거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비비들 알아 러브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바라는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 빛이 날 거라는, 어쨌든 되게 낭만과 이상을 가진 인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찬혁이 가진 실제로 좀 긍정적인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앨범 전체가 더 뜻깊게 느껴지고 또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찬혁의 새 앨범 2집 에로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코코룸은 다음에 또다시 문화, 예술 또는 콘텐츠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